자율주행에 대한 헛된 그 기대를 버리십시오. 배터리를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가격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돈 생길 때마다 이제 그 월급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그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이제 3, 4년 지나서 보면은 평균적으로 아마 10배 정도 올라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2차전지도 사실 언젠가는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공급 과잉 시기가 올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시점을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203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이요? 예.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아, 근데 그럴 만한 것이 만약에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몇 년 안에 이제 공급 과잉이 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앞서 이제 또 소개해 주신 전방 시장 확대, 뭐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또 뭐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 또 전기를 모은 거를 또 ESS에 저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은 상당 기간 좀 미뤄지겠네요. 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아마 이제 저기 이 진행자분도 이제 착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예, 전기차 우리가 이제 그 보급률이 네.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요? 글로벌하게 보면 한 10%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예, 틀린 겁니다. 어. 예, 그거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침투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 해에 생산된 차량 중에서 10%가 지금 전기차로 팔린다는 얘기를 한 거고 아. 전체 차량이 다 전기차로 바뀌는 긴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주요한 국가들이 지금 1%에서 2%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아직 2%밖에 시장이 이제 안 갔다는 거고 앞으로 50배를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 일각에서 보면은 2차 엔진은 많이 올랐다, 고평가다, 이제 갈 만큼 갔다 얘기하는데 2%밖에 안 갔다니까요, 아직. 98% 더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지금 중국, 유럽은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30% 되니까 30% 왔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2%밖에 안 바뀌었다고요. 아직 98%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뭐 소비자의 선택에 지금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갖고 이제 그 글로벌하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이제 2035년 되면 내연기관차는 안 팔기로 이미 다 결의가 된 거니까요. 법입니다, 그거는. 법령으로 다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건데 자꾸 이 전기차가 너무 비싸지면 나는 내연기관차 탈래, 내연기관차로 다시 돌아갈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지나간 버스에 손 드는 거죠.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막 버티고 나는 내연기관차에서 내연기관차 타야지 하고 해도 2035년 가면 차를 안 만들어요, 내연기관차를. 그렇죠. 아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를 가든 아니면은 수소차를 가든 하는 거지.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는 경쟁 관계는 전혀 아닌 겁니다. 이게 내연기관차는 없어지는 게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 그건 바뀌지도 않을 거고. 특히 이제 탄소 쪽, 그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 쪽에서 접근해서 보면은 이 지구온난화를 만드는 그 탄소 그 배출 있잖아요. 탄소 배출의 30%가 이 자동차 쪽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30%에 해당되는 그 내연기관차를 없애지 않으면 목표는 도달을 못해요, 애초에. 그래서 이거는 애초부터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던 거고, 이 방면으로 다들 가고 있는데, 혼자서 자꾸 이게 딴소리 하고 있으면, 전기차는 사기네, 저거는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갈 거네, 이런 소리를 하면, 그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죠. 남들 다 이게 그 스마트폰 막 바꾸고 할 때, 나는 굳이 피처폰 쓰는 이런다고. 나중에 지나면 피처폰 안 팝니다. 빨리 스마트폰으로 바꿔갖고 그 스마트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빨라요. 이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약간 2차 전지 다음에는 좀 어떤 산업이 뜰지 약간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그런 산업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가 2030년까지는 네네. 주도주고 네. 다른 산업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최근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2차 전지 다음에 자율주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잘못된 생각. 그래요? 왜요? 예, 자율주행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자율주행 안 됩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율주행에 대한 헛된 그 기대를 버리십시오.
배터리를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네.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네네. 돈이 안 돼서 그래요. 자율주행은. 네네. 예, 첫 번째로 완전 자율주행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이게 지금 테슬라가 2016년도에 이제 자율주행 얘기를 하면서 2019년에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 완전 주행 자율주행차를. 아직 못 가잖아요. 그렇죠. 네. 영영 못 갑니다. 영영 못 갑니다. 이거는 사실 디테일한 얘기를 말씀드리려면 좀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이제 대체적으로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 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진들이 하는 얘기는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시기를 한 2030년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리 남았고요. 지금 이제 ADAS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 예, 예. 이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보면은 고속도로 주행할 때 이제 앞차간의 뭐 간격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거 이제 네. 그거는 사실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고 현대차도 하고 웬만한 메이커들은 다 해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고 현대차의 ADAS 기술이 테슬라보다 반드시 떨어진다고 보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현대차도 그 ADAS 관련된 기술은 벌써 한 10몇 년 전부터 다 기술 개발하고 있었고요. 그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기술들은 계속 다 개발하고 있었고, GM도 하고 있었고, 포드도 하다가, 포드는 이제 손 들었고, 이제 뭐 그런 건데, 네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ADAS 수준,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보면, 그 상황에서는 두 번째,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예. 자율주행 시장보다는 자동차 시장이 훨씬 크고, 자율주행 시장보다는 배터리 시장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운전 안 해도 되고. 근데 그거는 이게 가정 자체가 자율주행을 공짜로 준다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예.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독 모델. 예. 나오죠. 구독 모델을 하든 네. 사람들이 돈을 지불해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자율주행을 할 때 자율주행을 내가 하는 조건으로 월 얼마를 줄래? 라고 물어보면 얼마 정도 줄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율주행하는 조건으로. 예. 글쎄요. 뭐 비싸면 안 하겠죠. 한 예, 몇십만 예. 원이면 안 할 것 같은데. 예? 몇십만 원 정도 되면 안 할 것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적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예. 대충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때부터 막 생각하거든요. 생각해갖고 한 30만 원? 30만 원이면 할라나? 막 2, 30만 원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자동차가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 한 5천, 6천 하고 한 뭐 1억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해 자동차로 이게 소비되는 이제 지출하는 금액이 보통 대략 뭐 한 5, 600에서 한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도 되거든요. 원래 개인 소비하는 지출 항목 중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우리한테 어떤 효용을 주냐면은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그 자유에 사람들이 지불을 할 수 있는 이 금액이 되게 커요. 허용 범위가. 네네. 근데 이제 반면에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그 자율주행이라는 건 내가 운전해서 안 가고 그 운전하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할 겁니까, 딴 일?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이를테면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그 차 안에서 엔터테인먼트 즐겨야 예. 된다. 엔터테인먼트 즐길까? 자동차가 이제 스마트폰처럼 된다.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네. 스마트폰 해갖고 뭐 기껏해야 유튜브나 보고 뭐 게임이나 하고 할 거잖아요. 유튜브 보고 게임 한다고 한 달에 100만 원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죠. 그거. 차라리 그 시간에 운전하면서 어차피 뭐 엔터테인먼트 다 하잖아요. 라디오도 듣고 유튜브도 뭐 보진 않지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하면 되는데 뭘 그걸 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줘가면서 그걸 하고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이 그 오너 드라이빙 같은 예. 거는 의미가 없고 상용차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카풀이라든지 그런 맞습니다. 제한적인 예, 예, 부분에서는 그 상용한테 말씀이 정확해요. 실제로 이제 그 자율주행 쪽을 주로 연구해서 이제 뭐 진행하시는 분들은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라든지 네네. 로봇택시 같은 맞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인건비가 없이 이제 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출이 안 되는 부분만큼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사실 자율주행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자가용 목적으로 해서 자율주행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테슬라 일방적인 주장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마를 지불할까 물어보면 실제로 지불 많이 안 해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게 예, 낫죠. 한번 떼우면 운전하면 되죠, 뭐, 그거.
운전하고 한 달에,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니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준다고 하면,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자율주행 시장이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규모 자체가. 커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테슬라 이제 그 사시는 분들 중에 이 자율주행 가치가 아주 중요하고, 테슬라의 가치는 70%가 자율주행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다 헛소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테슬라 차를 사시는 분들 중에 이제 미국의 그 풀셀프 드라이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베타, 풀셀프 그렇죠. 드라이빙 베타. 네. 이런 거 이제 구독하는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사는 비율을 보면 그게 이제, 한 1,500? 뭐 이 정도 되는데, 그거 사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90%는 안 산다니까요. 그냥 내가 운전하고 말지. 1,500만 원 주고 지불 안 한다니까요. 1,500만 원이면은 테슬라 모델 3, 모델 Y 가격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뭐 한 15%, 20% 정도 되는데, 지불을 안 해요. 그 지불한 사람이 10%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시장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맥락이 이제 연결될 거니까 이 시장 규모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게 뭐 이 자동차에 비해 갖고는 뭐 10% 시장도 안 될 거고, 상용 시장은 의외로 이 승용 시장에 비해서는 규모 자체가 아주 적은 시장이에요. 그렇죠. 예. 승용차에 비해서 상용차가 3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게 시장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 있습니다. 예, 구글, GM, 애플, 테슬라, 현대 뭐 해갖고 많은 데들이 없잖아요. 네이버 다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이버 다 하거든요. 다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시장이 열려갖고 해봐야 서로 이전 투구하고 갈라먹기 해갖고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근데 배터리는 이 자동차가 이 커지는 시장 중에서 40%를 딱 차지하면서 할 수 있는 애들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제 한 5개만 살아남을 거라고 보거든요. 5개요? 5개가 규모의 경제로 나눠 먹는 시장이니까 당연히 그 이제 배터리 관련된 주식에 집중해서 그 주식을 투자를 해야지. 이게 이제 이런 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이런 거를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GM이나 뭐 그다음에 테슬라에 비해서 많이 기술 자체도 뒤쳐져 있는 거를 한국에서 막 찾아가면서 투자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5개는 어느 정도, 어느 기업 말씀하신 거예요? 5개는 앞으로 이제 네. 경쟁해봐야 되겠죠. 일단 이제 1차적으로 뭐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뭐 3강일 테고, 나머지 두 자리를 이제 누가 하느냐. 테슬라가 하느냐, 파나소닉이 하느냐, BYD가 하느냐, 저희 금양이 하느냐. 금양. 이제 그런 이제 부분만 남은 거죠.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서기 2019 블레이드 러너라고 이게 아주 유명한 SF 영화입니다. 이거 본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20세기 최고의 이 SF 영화라고 꼽으면 항상 이제 순위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명작이거든요. 네네. 제가 이거를 이제 고3 학력고사 치고 나서 봤는데, 이게, 89년입니다. 예, 89년에 봤는데, 그때 보면은 이게 서기 2019년이잖아요. 2019년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제 SF를 만든 거예요. 이야. 여기에 보면은 하늘을 나는 택시가 나와요. 2019년에. 네. 근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 없잖아요, 하늘 그렇죠. 택시. 네, 드론만 있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전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휴대폰이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화상 통화하는 거. 아. 공중전화예요, 여기 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SF 차원에서 나오는 하늘을 나는 택시는 왜 지금 상용화 안 돼 있고, 여기에는 휴대폰이 없었는데 휴대폰은 왜 상용화돼서 너나 나나 다 쓰고 있고,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SF에 나오는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멋있고 있어 보이고 우리의 생활을 막 윤택하게 할 것 같고 변화를 줄 것 같고 하니까 그런 이제 기술에 열광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졌을 때 소비자들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돈을 지불할 용의가 없으면 그 시장이 안 열리거든요. 하늘을 나는 택시는 지금도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다만 한 대 50억, 100억이에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50억, 100억 주고 하늘 나는 택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 열리는 거고, 지금 이제 드론 UAM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예. 돈이 비싸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약간 상용차나 약간 일부 제한적인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상용화 되겠죠. 드론 택배나 네. 이제 무기 싣고 다니는 이제 그런 드론들이나 이제 그런 거는 많이 활성화될 수 있어도 사람이 직접 타고 내리고 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분명히 가격이 비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격 주고 드론 타고 다니니 아마 버스나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나을 겁니다. KTX보다 비싸면 안 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런 거고. 네. 반면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이게 휴대폰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기술 같지는 않잖아요. 이게 이제 SF의 소재로 들어갈 만큼 사람이 마음 막 끄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휴대폰이라는 거는 언제든 내가 상대방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익을 주기 때문에 이거 100만 원, 200만 원 해도 다들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들 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술만 갖고 생각해서 될 게 아니고 그 기술을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 거고 그 비용이 들어서 그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하고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효용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아까 이제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을 놓고 보면 전기차는 이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에는 우리가 항상 이제 소비자들이 이 단일 품목으로 지출하는 가장 큰 포션을 계속해서 이제 수백 년 동안 지출해 왔고 그러면서 그 내연 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이제 그런 흐름이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운전 안 하고 이제 이동하는 동안에 이제 책도 보고 뭐 일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뭐 이러겠다는 건데 굳이 그 시간에 안 해도 유튜브는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게임도 집에 가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지불하는 페이는 그렇게 이제 지불하고자 하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제 시장이 크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 앞서서 잠깐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예. 그 항상 나오시면 강조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2차 전지는 꼭 이 기업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8개입니다. 네. 예.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회사예요. 여기 이 앞에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제 배터리를 받기 위해서 줄 서 있고요. 이제 만들어 주기만 하면은 이제 좋은데 빨리 라인을 그 자동차 회사들이 원하는 만큼 이제 못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제 네네. 다른 쪽 회사들을 찾고 있는데 그게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그 선택을 많이 받고 있고요. 요게 이제 그 배터리 폼팩터 중에서 이제 파우치형, 그다음에 각형, 원통형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봐서 가장 이 좋은 배터리는 사실은 파우치형입니다. 예. 그 파우치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딱 2개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완성차 메이커들의 이제 선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4680 원통형이 이제 이 확립이 되면 그러면은 삼성 SDI를 선택하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은 제가 SDI는 안 넣어놨고요. 아. 예,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밸류 측면에서도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2가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이제 회사 3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CNT 쪽이 나노신소재. 이 회사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ASML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의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원자재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 이렇게 이제 8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가격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이제 대충 돈 생길 때마다 이제 그 월급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그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이제 조금씩 사서 떨어지면은 더 싸게 많이 사서 좋고 올라가면은 내 생각이 내 투자한 방식이 맞았구나 기뻐하면서 사서 좋고 해서 이제 모아갖고 뭐 3, 4년 지나서 보면은 평균적으로 아마 10배 정도 올라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요.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 주가 빠지는데 이제 그거 테슬라 나 장기 투자해갖고 이제 모을 거야 하면서 이제 월급 받는 대로 사시든지 그 다음에 뭐 빅테크 주식들 많이 빠진 거 있잖아요. 이제 뭐 메타가 참 많이 빠졌죠. 그렇죠. 애플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월급으로 이제 정기수익으로 사서 모으겠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죽은 아들 불알만지기예요. 다 끝났습니다. 예. 성장이 다 끝났습니다. 성장 다 끝난 회사를 붙들고 백날 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그거 빨리 이제 그런 생각 빨리 버리시고 이게 이제 지금 수학개미들 많은 분들이 뭐 그런 형태로 자꾸 접근하시는 게
그게 근본적으로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난 이제 10수년 동안 이 회사의 주식들은 계속해서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지금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이제 그 원리, 그 근본적인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네. 그 회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성장해서 언제 투자해서 적립식으로 모아놔도 돈이 됐던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이제 이 세상을 이끌어온 가장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 모바일 혁명이었고, 그 모바일 혁명을 가장 잘 활용하고 가장 잘 이용했던 회사들이 그 미국에 있는 빅테크 주식들,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팡이라든지 마가라든지 네네.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이 이제 20배, 400배 오른 거고, 그 회사들을 투자를 했으면 돈을 버는 거고, 그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바일 혁명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다 그런 맥락입니다. 자율주행이 대표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핵심으로 많이 부각됐던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너무 과한 기대였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그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전기차 쪽이 돈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시장을 소수의 애들이 독과점하고 장악할 수 있는 배터리 쪽에 지금 이제 강점이 있는 거고, 그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이 회사들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10년 지나고 보면은 지금 옛날에 팡이나 마가를 투자해서 지금 배가 따뜻하신 분들처럼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자꾸 접근해야지. 그냥 이제 지난 10년 동안 빅테크 투자하면은 한 번도 잃지 않고 돈을 벌었으니까 여전히 빅테크.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주가는 또 주인 따라 산책 나온 강아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빨리 오르다가 분명히 또 뭐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뭐 이슈 터지건 분명히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사님께서 이렇게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이제 방법을 추천해 주신 거기 때문에, 뭐 이 방송 나고 갑자기 또 2000이 훅 떨어졌다고 해서 뭐 성장성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거고, 장기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개인이 스스로 정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요.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지 사실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스터디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중요 이슈 나오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셔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시간 동안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